메뉴에 있는 샘플 언더바 칼렌더 볼까요? 넥사크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칼렌더 관련된 컴포넌트가 이거죠. 칼렌더라는 컴포넌트. 이 칼렌더라는 컴포넌트는 총 3가지 유형 타입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칼렌더라는 컴포넌트 속성에 보시게 되면은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기본 디폴트가 노멀, 스핀, 먼스 온리 이 총 3가지의 타입이 있어가지고요. 칼렌더의 모양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디폴트로는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 피커가 떠서 여기서 다른 날짜를 선택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뭐 스핀은 스핀 업다운 버튼 뭐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 원스 온리는 이렇게 뭐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값을 선택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이런 거 말고 어떤 기간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 아까 저희가 샘플을 봤던 이런 것들, 입사일자 프롬프트가 조회 조건이에요. 그래서 프롬 날짜 선택하고 투 날짜 선택하고 조회를 해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용자들은 왜 하나씩 선택해? 그냥 여기서 바로 프롬프트 다 선택할래.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뭐 예약일 같은 거 선택하고 막 그럴 때. 네. 그러면 이런 기간 달력 같은 거를 표현을 해야 된다.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된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되게 복잡한 형태의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기간 달력으로 쓸 칼렌더 프롬2가 있어야 되겠죠? 칼렌더 프롬2 있어야 될 거고, 가운데에 물결무늬, 뭐 스태틱 같은 걸로 물결무늬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물결무늬. 그리고 얘를 누르게 되면은 뭔가 팝업처럼 뜨죠? 팝업처럼 뜨고, 딴 데 포커스를 가게 되면은 없어지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div인데 팝업처럼 뜨는 div, 팝업 div. 그 녀석을 생성을 한 다음에, 테두리가 안 보니까 보더를 한번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칼렌더를 2개를 그려요. 2개를 그리는데 얘는 칼렌더가 어떻게 돼요? 타입이 months only 형태로 펼쳐져 있는 상태로 2개의 칼렌더를 그려요. 그리고 그 밑에 뭐 확인, 취소 버튼을 이렇게 그리더라. 이렇게 화면을 디자인을 하죠. 디자인을 한 다음에 스크립트로는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해주면 되느냐. 스크립트로는 내가 여기 혹은 여기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벤트가 있겠죠. 누르게 되면은 요 팝업 div를 띄워요. 요 위치에 띄워주고, 사용자가 from 날짜 to 날짜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from 날짜는 여기에, to 날짜는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로만 작업을 해주면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어려울 스크립트는 전혀 없어요. 기본적인 기능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지금처럼 from to 얘를 기간 달력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은 그거 만들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서 배치를 해서 스크립트 작성해서, 물론 하나 만들어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작업을 하긴 하겠죠.
근데 그만큼 손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손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요 기능이 있는 녀석을 아예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 기능만 있는 녀석. 어떤 걸 보시면 되냐? 왼쪽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com 언더바 cal from to com 언더바 cal from to라는 요 녀석. 요 녀석에 칼렌더 2개, 가운데 물결 무늬, 그리고 여기가 팝업 div 칼렌더 배치해서 누르면은 얘 띄우고 클릭해서 선택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연동이 되는 형태의 작업을 스크립트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칼렌더 프롬프트가 필요한 그 영역에 요 영역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요 녀석을. 가져다 쓰는 거 어떻게 가져다 쓰면 돼요? div 있죠? div에다가 스태틱으로 div에다가 해당 영역만큼 그리고 div에 화면을 링크를 시키는 속성이 url이라는 속성 여기에다가 아까 만든 칼렌더 프롬프트 그 기능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연결을 해주는데 이 칼렌더 프롬프트 영역이 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크게 되면은 칼렌더도 같이 늘어나면 좋을 거고 적게 되면은 칼렌더도 같이 좀 줄여들면 좋을 거고 그러한 것들은 각각 컴포넌트에 리사이징 같은 거 하시면 되겠죠. 너비를 퍼센트 단위로 주고 상대좌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리사이징 처리 같은 것들도 해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요 div 영역에 있던 녀석들은 내가 기능을 만들었으니까 다른 작업 없이 동일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는 뭘 하면 돼요? 기능까지 이렇게 처리는 됐으니 내가 필요한 거는 사용자가 선택한 from to의 일자를 내가 스크립트로 get 갖고 올 수가 있어야 될 거고 스크립트로 다른 데이터로 set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화면이랑 요 컴포넌트, 요 div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의 작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 기능을 만들 때 화면이랑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형태로 함수를 생성을 시키죠. f 언더바 get from date면은 from 날짜를 리턴을 해주는 그냥 단순한 함수. 그러면 화면에서는 호출을 어떻게 하면 돼요? get from date는 div에 연결되어 있는 그 화면에 f 언더바 get from date라는 함수로 호출을 시켜서 데이터 주고받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주 쓰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작업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 이렇게 모듈로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고 div를 이용을 해서 그 기능 링크를 시켜놓고 데이터 주고받는 작업만 함수로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원력입니다. 원력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월 선택하는 거. 얘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그죠? div에 요 화면이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 화면.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그 화면으로 이동이 돼요. 칼렌더에다가 연월까지만 표현을 하고 팝업 div에 클릭하게 되면 팝업 div 띄우고 그 안에다가 12개의 버튼 생성을 시켜서
뭐 그러한 형태로 작업이 되는 거죠. 작업한 방법은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얘랑. 네. 스크립트 작성된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얘는 뭐 어차피 월은 12개밖에 없으니까 고정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값을 가져오고 세팅해주는 함수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니까. 밑에도 원력이네. 밑에도 원력. 밑에도 원력. 그럼 밑에 녀석을 한번 볼까요? 밑에 녀석. 위에는 div에 링크시킨 거, 밑에는 봤더니 컴포넌트 타입이 칼렌다입니다. 칼렌다. 칼렌다. 근데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칼렌다가 뜨는 게 아니라 원력이 떠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속성을 하나씩 볼게요. 붉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녀석을 하나씩 보면 되겠죠? 포맷은 연월까지만 줬고요. 팝업 타입은 논. 아까처럼 데이터 피커가 기본적으로 뜨죠? 걔를 논, 띄우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저 밑에 또 내려가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유저 프로퍼티의 유저 칼렌더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mm이라는 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리드와 비슷한 것 같죠? 화면이 온로드 할 때 해당 함수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함수. 아까 i번째 컴포넌트가 그리드일 때 뭔가 설정을 해줬는데 밑에 보니까 이것도 있네요. i번째 컴포넌트가 칼렌더일 때 화면에 칼렌더가 생성이 되어 있다. 근데 해당 칼렌더의 유저 칼렌더 타입이라는 사용자 속성 값이 mm이라는 값으로 만약에 지정되어 있으면은 해당 컴포넌트에 이벤트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이벤트 핸들러.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뭘 할 수 있게? 요 함수를 호출을 시키게. gfn 언더버 오픈 먼스 칼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conf.js에 들어가 있는데 요 녀석이네요. 원력용 칼렌더에 원력 div를 생성을 해서 호출을 한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div에다가 이렇게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동작을 한 게 아니라 얘는 스크립트로 작업이 된 거예요. 스크립트로. 스크립트로 팝업 div 만들어서 팝업 띄우고 끝날 때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스크립트로 생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칼렌다임에도 불구하고 유저 프로퍼티 요 구분값을 이용을 해서 mm이라는 값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스크립트로 팝업 div를 만들어서 요 기능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 이렇게 div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맞냐? 아니면 유저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맞냐? 맞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편한 방법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경우는 있겠죠. div가 있고 어떤 영역이 div라는 영역이 있어. 그리고 이 영역에다가 나는 원력을 하나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또 div를 또 그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력용 컴포넌트를 이렇게 링크를 시켜. 그렇게 되면 내가 화면에서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화면 접근, 노란색 div 안에 핑크색 div 안에 요 안에 있는 어떤 함수로 호출을 시켜야 되겠죠. 약간 좀 뎁스가 좀 길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칼렌더 유저 프로퍼티를 이용해 사용하게 되면은 뎁스는 한 뎁스 약간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 일단 스크립트로 막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손이 조금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러한 형태예요. div에다가 링크를 시켜서 사용하는 형태. 가장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샘플 언더바 컴 코드인데요. 공통 코드 관련된 부분이에요. 저희가 아까 스크립트를 수정을 할 때는 공통 코드를 갖고 오기 위해서 한 번의 통신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통 코드를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공통 코드가 필요할 때 서버와 호출을 해서 여러 개의 코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매번 서비스 호출이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 이 샘플 컴 코드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매번 코드를 갖고 오기 위해서 서비스를 호출시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통 코드야 정해져 있고 데이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으니 한 번만 통신을 해서 받아놓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코드만 가져다가 쓰게끔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쪽에 어플리케이션, 글로벌 쪽에 데이터셋 쪽에 뭐가 있느냐? GDS 언더바 컴 코드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냥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담아놓고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관리를 해요.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마스터 디테일 형태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룹명 코드명이에요. 그래서 직급이라는 코드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01, 02, 03, 04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을 구분할 수 있는 그룹 값은 A001. 성별 코드는 MW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을 구분할 수 있는 그룹 값은 C001. 취미 코드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 구별할 수 있는 값은 F001. 그래서 화면에서 F001이라고 이렇게 스트링 값을 넘겼다. 그러면은 그룹 값이 F001인 녀석만 카피를 해서 보내주는 거죠. 카피해서 쓰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대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공통 코드 목록이 요 글로벌 쪽에 있는 데이터를 바인딩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 글로벌 쪽에 있는 데이터를 바인딩해서 표현을 해준 거고요. 공통 코드가 필요한 부분은 이너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표현하죠. 콤보의 이너 데이터셋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얘는 라디오입니다. 라디오에 마찬가지로 이너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냥 데이터만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이너 데이터셋을 쓸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어떤 로직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만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해당 데이터셋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태. 그래서 그냥 콤보라는 컴포넌트에 이너 데이터셋 코드 컬럼 데이터 컬럼만 설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스크립트는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화면에 필요한 공통 코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레이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레이로. 그래서 어레이에다가 요소를 집어넣어요. 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값은 A001. 그러면 A001인 구분값을 카피해서 데이터에 넣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디에 dis.combo 영령이라는 컴포넌트의 표현. 그렇게 하게 되면은 dis.combo 영령이라는 컴포넌트의 이너 데이터셋 쪽에 연결되어 있는 요 데이터셋에다가
그룹 값이 A001인 녀석을 여기에다가 카피해서 넣어주게 돼 있어요. 나는 다른 것도 또 갖고 와야 된다. C001. 그 녀석은 라디오에 넣어줄 거예요. 라디오. 근데 라디오의 퍼스트에는 0이라는 값을 넣는데 0이라는 값을 이게 뭐냐?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남자 여자 앞에다가 전체라는 코드 값을 추가를 해주고 싶어. 혹은 선택하세요라는 코드 값을 추가를 해주고 싶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퍼스트라는 구분값에 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전체를 표현해 주는 거. 1을 넣어주게 되면은 선택하세요라고 표현해 주는 거. 2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코드 값과 코드명을 넣어줄 수 있게. div 안에 있는 녀석은 div 안에 있는 풀 경로를 넣어주고 나는 컴포넌트와 이너 데이터셋을 쓰지 않을 거고 그냥 데이터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데이터셋 id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얘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은 콤보의 목록 표현이 되죠. 직급. 그리고 성별 코드는 보시게 되면은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 뭐가 표현이 돼요? all 전체 표현이 되죠. 밑에 부서 코드가 표현이 되는데 부서 코드는 01번 어카운트 팀부터 있는데 맨 위에 selected 뭐 선택하세요. 그런 형태로 코드 값이 추가가 되죠. 취미 코드는 그냥 데이터만 갖고 온 거예요. 맨 위에는 내가 원하는 코드명 내가 수동으로 추가를 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다른 상황에 대비해서 이러한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통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그때마다 서비스로 호출을 시켜서 여러 개의 코드 데이터를 받아와 오는 형태대로 쓰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글로벌 쪽에 공통 코드 쫙 다 갖다 놓고 내가 필요한 코드 값을 그때 가져다 쓰는지 지금 이 예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고요. 어차피 공통 코드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로직 같은 것들은 되게 다양하게 구성을 시킬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데이터 구성도 여기 이렇게 되어 있던 데이터 구성과도 다를 수 있을 거고 하나의 예시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만 더 볼게요. 한두 개만 더 볼게요. 샘플한다고 메시지인데요. 메시지는 저희가 해봤죠. 해봤으니까 이렇게 약간 좀 익숙하실 텐데 얼럿으로 띄울래? 컴펌으로 띄울래? 그거죠? 근데 얘는 특이하게 저희가 했던 것처럼 기본 API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았죠. 얼럿과 컴펌. 화면을 만들어서 얼럿과 컴펌으로 팝업을 띈 거예요. 팝업. 네, 모달창을 띄운 거예요. 스크립트를 한번 볼까요? 얼럿 띄우는 거. GFN 얼럿 메시지 아이디 치환을 시킬 각 어레이로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컴펌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컴펌을 띄울 때 마찬가지로 GFN 한다면 얼럿으로 띄우겠죠? 띄우는데 얘는 뭘 해야 돼요? 사용자한테 확인 취소 값을 받아야 돼요. 취소 값을 받게 되면 아무 동작을 안 하면 되고 확인 값을 받게 되면 데이터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모달창으로 팝업을 띄운 거예요. 모달창으로 팝업을 띄울 때 이 모달창에서 보내주는 리턴 값을 바로 밑에서 못 받고 어디서 받아요? 콜백에서 받아야 되죠. 스크립트를 볼게요. GFN 한다고 얼럿 띄울 거예요. 띄울 건데 메시지 아이디가 저장할래 요 녀석이래요. 아니다.
메시지 아이디가 저장할래 요 녀석이래요. 그리고 저장할래는 치환시킬 단어가 없겠죠? 그러니까 땡땡으로 보낼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만 보냈으면 됐었죠. 치환을 시키기 없으면은 이렇게만 보냈으면 됐었어요. 저희가 했던 거는. 근데 얘는 인자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팝업 아이디. 얘가 메시지가 팝업처럼 띄워서 처리를 할 거니까 모달로. 그래서 팝업 세이브 메시지 세이브 그냥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그리고 콜백 함수. 얘는 사용자한테 확인, 취소, 리턴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리턴 값을 요 바로 밑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비동기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팝업이 뜨더라도 요 스크립트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팝업에서 보내주는 리턴 값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콜백이라는 함수에서 받는 거예요. 콜백이라는 함수. 이 콜백이라는 함수는 인자가 두 개예요. 팝업을 띄운 아이디 그리고 리턴을 해준 값 true false. 그래서 이 리턴 값 Fn 메시지 콜백에서 팝업 아이디가 요 녀석일 때 이렇게 되겠죠. 팝업 아이디가 요 녀석일 때 값이 true면은 저장하는 스크립트가 여기에 오게 돼요. 여기에 저장하는 스크립트가 전혀 달라지죠. 전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저장하는 스크립트를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면 됐죠. 그죠? 여기에서 작성을 했으면 됐는데 얘가 모달창을 띄운 녀석이다 보니까 저장 함수가 콜백 함수에 들어가야 돼요. 메시지를 얼럿 컨펌 그냥 쓰는 거와 지금처럼 어떠한 다른 기능 때문에 팝업을 이용을 해서 띄우는 거랑 얼럿은 큰 상관이 없겠지만 컨펌 같은 경우야 처리되는 스크립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생각을 좀 하고 스크립트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요 밑에다가 쫙 써주시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닐 수가 있는데 별거가 돼버렸죠. 얼럿을 그냥 쓰느냐 화면을 만들어서 쓰느냐가 스크립트 처리되는 위치가 전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샘플 언더바 밸리데이션을 볼 건데요. 밸리데이션. 데이터 정합성 체크하는 거예요. 정합 체크하는 거 저희 저장할 때 있었어요. 저장할 때. 세이브 할 때 값을 가져와서 널 체크하고 얼럿 띄워주고 그쪽 위치로 포커스 주고 널 체크하고 얼럿 띄워주고 자릿수 체크하고 얼럿 띄워주고 그 위치로 포커스 주고 스크립트 되게 지저분하죠. 스크립트. 지금은 딸랑 3개밖에 없어요. 체크할게. 근데 만약에 체크할 로직이 되게 많다. 그럼 얘를 주저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은 가독성도 더 좋지 않을 거고. 이런 것들도 공통적으로 한번 빼볼 수가 있겠죠. 공통적으로 얘는 어떻게 뺐느냐. 주석 처리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차피 데이터에 대해서 정합성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데이터 셋 쪽에다가 넣어놨어요. 데이터 셋에 정합성을 체크할 룰을 지정을 할 건데요. 룰을. 먼저 기존에 있는 룰을 있을지도 모르는 클리어를 먼저 한번 시켜주고요. 이제 GFA 언더바 set valida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룰을 정의를 하는데 데이터셋 ID, 어떠한 컬럼, 그 컬럼에 대한 이름, 컬럼에 대한 이름은 이제 사용자 메시지 보내줄 때 사원번호는 필수입니다. 꼭 그러한 메시지 보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 뒤에가 정합성을 체크할 룰. require length는 5. 대충 느낌이 필수에 5자리구나. 5자리인가 보구나. 그래서 GFP 언더 밸리데이션 U는 수정된 것만, A는 전체 로우를 체크하겠다. 하게 되면 이 함수가 여기 지정한 룰에 따라서 정합성 체크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 룰에 정합성을 체크할 룰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한두 개로 끝날 게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룰의 종류를 만들어 놨어요. required는 필수, length면 길이가 몇 자리인지, 길이가 두세 자리인지, 뭐보다 작은지, 뭐보다 큰지, 숫자인지, 소수점 자리가 몇 자리인지, 날짜인지, 어느 범위의 값인지, 코드 값이 뭔지, 어떤 컬럼과 값과 같은지, 기타 등등등 많이 쓰는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의 웬만한 룰들을 정의를 해놓는 거죠. 얘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정합성에 대한 체크인 거고, 업무에 따라서 정합성 체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뭐 제품 코드가 있는데 제품 코드의 유형이 뭐 어떻게 좀 달라.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만약에 정합성 체크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그러한 룰들을 마찬가지 지정을 하는 거죠. 어디에? 이렇게 공통함수에. validation.js 이런 것들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을 거니까 저희는 그냥 쓰는 방법만 알면 돼요. 쓰는 방법만. 먼저 클리어 시켜주고 정합성 룰을 지정을 해주죠. 데이터셋 컬럼의 이름이고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꼭 하나씩이 아니라 난 필수고 5자리야. 필수고 날짜 체크할 거야. 구분을 뭐로 했어요? 콤마로 구분을 했네요. 그러면 요 룰에 따라서 요 녀석이 체크를 해주겠다.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체크 한번 해볼까요? 시작일은 유효하지 않는 날짜 형식입니다. 뭐가? 시작일. 날짜 형태 잘못됐네요. 그러면은 바꿔줘야 되겠죠. 체크 한번 해볼까요? 최대값은 숫자만 입력할 수가 있대. 최대값. 잘못 입력됐네요. 숫자만. 체크. 최대값은 10 이하의 숫자만 입력하네요. 되게 힘들게 해놨네요. 소수점 2자리로 구성이 돼야 된대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있는 룰대로 처리가 되는 거. 숫자하고 소수점은 2자리.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러한 쓸데없는 스크립트를 주저리 길게 사용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지금 이 샘플 몇 가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게 있는 게 여기 이디오 에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이 공통 모듈에서 쓰는 거 방법에 대해서 샘플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공통 모듈 그냥 뭐 제가 만들고 싶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고요. 저희도 어떤 수행을 하는 팀이 있어요. 컨설팅하고 어떤 UI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수행을 하는 팀. 흔히 얘기하는 UI 공통을 하는 그러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뭘 하느냐? 프로젝트 나가서 프로젝트 설계, 사용자와 분석 설계 해가지고 사용자 요구사항 파악하고 어떠한 기능이 필요하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그런 것들 다 파악을 해서
UI 어떤 공통 기능을 딱 만들어요. 이렇게 공통 함수들, 메인 화면들.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공통 틀을 만들어주고 개발자한테 어떻게 쓰시면 돼요 가이드 해주고 나오고 보통 그러한 일들만 거의 합니다. 거의 UI 공통적 일만 거의 해요. 그러한 분들이 수년간 수십 개의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해가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기능들 이러한 것들을 그쪽 팀 자체에서 아까 이렇게 표준화 시키는 게 있어요. 표준화. 자기 팀 자체에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풀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그런 것들은 빼고 일단 교육 쪽에도 시간이 한정적이 있으니 약간 좀 쳐낼 건 쳐내고 수정할 건 수정을 해가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샘플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여기는 샘플들 같은 것도 아까 그리드 같은 거 이런 밸리데이션 같은 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의 기능들이에요. 많이 쓰는 형태. 이게 모든 프로젝트가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크게 동작되는 거 이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심심하시면은 해당 여기 있는 JS 같은 것도 하나씩 다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 정도만 아시면은 맞네, 이지 맞네.